예, 지난번 약속대로 경주 포항 지역에 앞서서 인천을 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기 보이시는 곳이 이제 본래 있는 건물이고요. 예, 현재 인천도부는 옮겼어요. 예, 저기가 이제 본래 건물. 그래서 인천을 들리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창의문으로 잠깐 찍은 적이 있는데, 예, 인천은 처음이죠. 예, 서울은 인천과 같이 보아야 하기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혹자는 부산에는 안 가냐 그러는데, 김해부산 쪽은 금관국 지역이라 역사적 중요도가 심지어 이곳 수도권보다도 현재 떨어지기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 영상들은 주로 현 시대의 수도권과 과거의 대구 경북 지역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선택적이고요. 한국사 전체를 일일이 짚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과 결연을 맺은 도시는 인천과 안동 둘뿐입니다. 이곳 인천, 유정복 시장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바뀌었죠. 오늘 가는 데마다 다 닫혀 있네요. 바뀌었어요. 지금 마음이 다쳤어. 예. 지난 2000년에 아무튼 역사 문이 닫힌 거예요. 비역사지대가 된 거죠. 한국당 때 인천과 텔아비브 간의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때 인천시장은 한국당. 저기 무슨 당군상 있네요. 아우 마이, 이런 본격적 중국지대로 들어가는 건가? 본격적인 중국지대. 한국이 살려면 단군과 고구려 백제를 사실 제껴야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어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천이 이제 자매 결연을 맺은 게 국내 최초고, 두 번째가 안동이고요. 세 번째로 도민주 박원순 시장이 이스라엘과 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크게 6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도입니다. 도쯤 됩니다. 이 6개 도 중에서 텔아비브구는 경기도쯤 되는데요. 길이 막혔습니다. 경기도쯤 되는데 그중 텔아비브 야포, 야포는 요빠, 이 텔아비브 야포시가 인천과 그리고 홀론시가 안동과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전쟁 중이라서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고 현재 실세는 텔아비브 땅입니다. 벵구리온 공항도 그 근처에 있고요.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보다 텔아비브가 당연히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14번째인가요? 물가가 높다고 하죠. 현재는 세속시대요. 또한 여풍당당, 위풍당당, 여풍당당 시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한국 남자 크리스천들은 전천연설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 크리스천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현재 천년설, 현 천년설을 선호합니다. 근대화가 여권 신장을 많이 했죠. 뭐 이방인 남자 썰이 제일 짧고 유통기한이, 그 다음이 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 남자 썰이 가장 긴 것이 기독교 시오니즘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일반 한국인 남성들도 포기는 안 해도 되는군요. 20, 30년 남았으니까. 아무튼 이대로 예수님 안 오고 계속 가게 되면 다음은 여성시대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여성시대가 됩니다. 보수 근본주의 우파 기독교 관점에서 여성시대, 보수 근본주의 우파 정통 기독교 관점에서 여성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고령편에서 우리는 동해안의 정견모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쪽 길로 쭉 가면은 인천 도부 옮겨진 게 나오거든요. 지난번 고령편에서 정견모주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녀의 성이 김씨인지 정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대다수 김씨들은 김씨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구려 때 매소홀이라고 바뀌어요. 미추홀에서 고구려가 이제 인천 여기를 점령했을 때 매소홀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추홀 또는 매소홀 그렇게 하다가 고려 때 이제 오늘날 지명의 기원이 되죠. 아무튼 현재는 여풍시대입니다. 현재를 천년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미 동해안은 정견모주가, 그리고 이곳 서해안은 소선호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삼한 어느 지역이나 한중일 어느 지역이나 여풍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문학산성, 가지는 않습니다. 선택적 코스. 이스라엘과 수교를 크게 둘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대 세속 여성주의 유다교 시오니즘 루트로 이곳 인천 서울이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전통문화 남성주의 기독교 시오니즘 루트로 안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세속국가죠. 가장 많다는 유대교 인구도 3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타종교 또는 무신론자라는 말이죠. 하타루트는 안동이죠. 그리고 이곳 인천을 카이펑과 엮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되네요. 카이펑 유대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엮여지지 않습니다. 전통문화 루트로는 접근이 안됩니다. 그냥 대형 도시, 저기가 문학산, 남쪽 방향. 아까 전에 그 문학초등학교가 이제 미추홀, 구미추홀 중심지 해서 인천은 전통문화 루트로는 접근이 안되고 그냥 대형 도시, 그러니까 세속적 경제, 상호발전 윈윈 루트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 창의문처럼 이곳 인천에서도 이 풀 썰이 딱히 없는데, 소선호 얘기로 끝낼까요? 여성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그 한일권이 아닌 중한권에 있습니다. 한일권은 남부지방이고 중한권은 중부지방입니다. 한일권은 경상도 전라도고 중한권은 이곳이죠. 경기, 충청까지도 포함이 되죠. 여기 인천 노후부 청사, 얼마 안 머네요. 근데 뭐 여성인물을 다루는 거는 남성하고 다르게 여성인물 다루는 거는 중한권이든 한일권이든 뭐 상관이 없죠. 뭐
고령박씨, 안동김씨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 시오니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죠. 예, 여기는 이제 옮겨진 걸로. 원래 이게 그 문학초등학교 터에 있었다고 하는데, 자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시즘, 크리스천 시오니즘은 크게 셋인데, 전천년설은 자국인,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성으로 고령자 위주. 그리고 지역국과 상관없이 현천연설은 세계 여성들 위주. 끝으로 후천연설은 유대인 남성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인천 향교고요. 네, 현재는 젊은 원더우먼들과 오늘 내일 하는 늙은 고령의 어르신들 모두가 교차되는 시대가 한국이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이 소선호와 미추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본래 인천은 신즉 동국 여지승남에 고구려의 매소홀현 또는 미추홀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추홀은 인천의 원형입니다. 사료들은 미추홀 위치를 문학산성이라고 지목합니다. 문학산 정상에 축성된 문학산성은 미추홀 핵심 유적입니다. 문학산성은 미추홀 핵심 유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학산성 안에는 미사일 통제소, 군부대가 주둔해 일반인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금지되어 있었죠. 지금 2019년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다만 등산로를 따라서 산성 언저리를 더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상은 문학산 정상은 개방이 됐다고 하고요.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에 한 2015년인가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문학산성이 미사일 지휘 통제소로 재활용되고 있는 건 이 지역의 산성의 정술적 기능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미추홀은 현재 문학동과 광교동 사이에 도읍을 정하고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고대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학 경기장 북문 앞을 지나는 광교로를 조금만 지나면 인천도읍부 청사가 나오죠. 여기입니다. 원래 문학초등학교 교정이 있던 것을 이 위치로 옮겨 복원한 것입니다. 여기는 향교고 아까 전에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도읍부 청사. 건물도 이렇게 새거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그곳 문학초등학교 자리가 미추홀의 중심지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향교고요. 공자. 제자가 이렇게 물었죠. 안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승님, 선생님,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공자가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 힘들죠.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유교 쪽 전공인데 이 유교도 종교 리스트에 올리려다가 유림들 반대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면 기본적으로 내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내세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예, 불교보다 유교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예. 예, 여기 한교 와서 유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긴 사람 사는 데 같고 그래서 불교는 뭐 석가 자체는 뭐 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개인 특도다 소승불교처럼 그렇게 해도 이렇게 중국 한국에 와서는 대승불교 되잖아요. 이렇게 뭐 호국불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에 반해서 이 유교는 계속 그 무신론적 자세를 고집을 하죠. 그냥 의례, 제례 위주로 그냥 당연한 얘기들 뭐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정도. 네. 오늘날 현재 무신론 사회에는 유교가 적합 많이 해 보입니다. 기독교 빼고는. 사실 기독교와 유교 연구는 잘 돼 있는데 기독교 불교 연구는 잘 안 돼 있죠. 종교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걸 왜 저희 가서 놀아 그래? 더우니까 제가 갖고 왔구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문학초등학교 자리가 이초월 중심지였을 수 있습니다. 예, 본래 인천 도호부 관하는 문학산성을 남산으로 정면에 바라보았습니다. 예, 저기가 문학산성, 문학산. 그리고 여기가 인천 도호부요. 문학산성 너머 남쪽에는 백제가 중국 동진국과 교역을 하며 사신을 보낸 항구인 능허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문학산에 오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쫙 쓰고 여기에 쫙 쓰고 여기다 주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 문학산성은 인천 기념물 1호입니다. 예, 문학산 정상의 석성은 비류가 남하하여 도성을 쌓고 미추홀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미추홀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인천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북부여에서 비류는 동생 온조에게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우자고 합니다. 지금의 한강 일원에서 비류는 바닷가에 살기를 원해 인천으로 가고 반면 온조는 하남으로 갑니다. 이 위례성 위치가 지금의 그 서울 위례 거긴지 아니면 경기도 하남인지 말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남 같아 보이는데 뭐 더 자세한 건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 풍납토성, 몽촌토성 거기도 아무튼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사는 예, 고구려 백제사는 이 신라사보다 연구가 더 덜 되어 있고
뭐 가야사 마찬가지로 연구가 더 덜 돼 있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그냥 신라사, 아니 조선사를 제일 잘 알고 두 번째가 신라사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가야?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시대로 쪼개면 그렇고, 이제 제일 고려사가 제일 부실하다. 사실 고려사가 핵심인데 고려사를 알면은 이게 구슬 깨지듯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할 일도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사학자들이 할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구슬이 안 끼워졌어요. 안 끼워져서 덕분에 제가 뛰고 있는 셈인데, 비영리 모드로 뛰고 있는 셈인데, 세계적 구슬을 깨야 되죠. 예. DNA 연구가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한 면이 크다. 아무튼 온조는 그 하남으로 가서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는데, 예, 여기가 이제 도부사.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는데, 인천에 갔던 비류 일행이 결국 거기서 인천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하남으로 와서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온조를 따르게 되었다고 해서 백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제와 백제는 말 그대로 한자어 뜻 그대로 나루터를 가리킵니다. 십제는 10개의 포구, 백제는 100개의 포구를 각각 가졌을 무렵 당시에 만들어진 국호다. 그럼 백제가 더 발전해서 땅이 커졌다 그러면은 천제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안 된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건국 당시의 기준으로 온조 혼자는 이제 십제, 비류하고 합치면서 백제, 그걸로 끝난 거죠. 예, 건국 당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근초고왕이 그거냐? 뭐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 그 석시신라 부분인데도 좀 판타지를 곁들이듯이 백제 기원도 좀 길게 잡고 싶어요. 신라는 그냥 4세기 내무랑 때부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김씨신라는 내무랑 때부터 확실하고 그냥 외부로 온 거고, 그게 아니라 석시신라와 이렇게 곁들여서 이제 원래 사만백제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사만백제인. 사실은 경상도도 그 내무랑, 그러니까 그 신라 김씨 세력이 오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경기 충청에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예, 마한왕이라는 말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신라촌장,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면 안 되지, 진안촌장 바꿔서도 꼼짝 못하죠. 마한왕. 예. 충청도 목지국, 직산, 충남 직산의 목지국, 거기가 이제 대빵국인데, 거기나 경기도, 예, 백제, 어쨌든 꼼짝을 못합니다. 예, 박거세 촌장은. 김씨 신라가 오면 되면서 이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뭐 더민주당을 뭐 지지 근거가 되느냐? 그것도 애매합니다. 예, 제가 저번에 그 고령 고천원 한해 뿌리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겨루기 정도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 한민족 한해 뿌리는 남부지방 고령이에요. 예, 뭐 경상도, 전라도, 고령. 그러니까 이건 중국 세력이죠, 백제는. 그래서 그 단순 힘겨루기에서 이제 뭐 그렇게, 예. 그런데 그 같은 중국권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백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 아니라 북부 여왕 해부로의 서자 우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온조는 주몽과 다르게 부여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졸본 지역, 예, 국내성 근처에 졸본 부여, 이제 국내성, 그 다음에 평양으로 수도가 이동이 되는데, 이 졸본 지역 선주 집단,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소선호의 여걸 정신과 오늘날 개방형 해양도시 인천과의 관련성이 눈에 띄어 이곳 인천에 들렀습니다. 인천에 왜 들렸냐? 그리고 인천 얘기하면서 왜 뜬금없이 소선호냐? 그럴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인천의 기원은 소선호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기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첫 수교 도시라는 점에서 이렇게 들렀습니다. 첫 코드로는 한국이라는 코드로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수도가 서울이고, 그러니까 이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항 루트로 해서 인천 서울 루트로 해서 이제 수교를 한 거고, 두 번째 좀 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쪽에서 역사를 보니까 이 안동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신라를 구분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안동 찍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직접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서울이 이제 자매결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하고 안동은 좀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했다면, 세 번째 이 서울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본인이 직접 발로 뛴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천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학 경기장 이 뒤쪽은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 경기장 뒤쪽은 그냥 이렇게 산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천에 옛 도심이 있고, 여기가 구 인천부다. 저기 문학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데 여기가 구 인천이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